안녕하세요. 해외 이사 전문 기업 리암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저 해외 이사 하면서 들었던 질문 중에 기억나는 게 있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 같아요. 리암은 다른 회사랑 다른 점이 뭔지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딱 근엄하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뭐 저희는 뭐 이게 좋고요, 자꾸 좋고요 막 얘기해 드렸는데 그분은 쓰시더라고요. 계속. 보니까 여러 군데 견적 받아보셔서 이제 쓰시는 것 같아요. 그 질문을 받고 나서 순간적으로 생각난 거를 말씀드리긴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말씀 못 드린 게 있던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 같아요. 저희가 분별력이 있다는 것보다는 이 해외 이사 시스템을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수도권 또는 한국 그 지방에서 LA로 보냈을 적에 너희는 뭐가 다르냐? 너희는 뭐가 다르냐? 가격이 왜 비싸냐? 왜 싸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30개의 업체가 있으면은 LA에 30개의 파트너가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LA는 두세 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객분이 한국에서 A, B, C, D, E, F, G 견적을 받아봤는데 결국 이 모든 업체가 미국의 1위라는 회사랑 거래를 하고 있으면은 변별력이 떨어지죠. 내가 모든 봤던 견적했던 회사가 결국에 미국의 한 회사랑 파트너십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 업체만 다르지 결국 내가 받는 미국에서는 똑같은 업체가 해주는 경우가 있죠. 경우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렇습니다. 외국 업체를 쓰지 않는 이상은 한국인이 한국 업체에다 쓸 경우에는 거의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아주 좁아요. 예를 든 게 아니라 실예입니다. 실예. LA만 해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뉴욕이요? 많을까요? 거기도 두세 군데예요. 근데 요즘에 더더군다나 LA나 뉴욕은 해외 이사를 가지 않아요. 거의. 거쳐서 갈 수는 있었지만은 캘리포니아주나 뉴욕주에 사시는 분들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요즘에 5%도 안 될 거예요. 5%가 뭐야? 3%도 안 될 거예요. 다 내륙으로 들어가죠. LA는 뭐 애리조나, 뭐 실리콘밸리 쪽으로 올라가시거나, 시애틀 올라가시거나, 아니면 샌디에고, 텍사스로 가기 위해서 잠깐 들리거나, 아니면 뉴욕 같은 경우도 밑에 쪽으로 내려오시는 경우가 있고, 시카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다 에이전트가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요, 해외사가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거는 현지 파트너도 아니고 한국 것도 아니고요, 담당자예요. 담당자. 저 같은 사람, 아니면 저희 같은 동료들, 이분이 같은 파트너도 한국에 있는 계약사가 어떻게 연락을 주고받고 대응하고 요구를 하고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에 따라서 이 서비스 배송이 달라져요. 한국에 있는 해외이사 업체 이름 보고 서비스가 좋거나 달라지는 게 아니라 담당자가 시도 때도 없이 메일 보내고 연락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냐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지만 현지 파트너가 잘 해줍니다. 안 그러겠어요? 한번 보내놓고 빠이빠이 하면은 그쪽에서는 당연히 잘 해주시겠지만은 이렇게 연락하고 케어하고 부탁하고 하는 고객보다는 손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변별력은요, 한국 업체도 있고 현지 업체도 있는데 현지 업체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면은 한국의 계약 담당자가 계속 내가 발송 받을 때까지 관심을 가다주고 내 의견에 대해서 빨리빨리 피드백 주고, 사실 쉽진 않아요. 저도 제가 담당자지만은. 왜냐면은 시차 다르기 때문에 뭐 카톡이나 메일 같은 게 새벽에 쓸 적에 바로바로 할 수는 없지만은 그 다음 날이라도 빨리빨리 답변 주고, 아니면 현지에서 문제가 생겼을 적에도 빨리빨리 응대를 해주거나, 이게 무조건 갑이에요. 갑. 그래서 해외 이사를 할 때는요, 우리에게 장점이 뭔지 물어봐도 좋지만요, 결국에는 그 장점은요, 담당 계약자가 얼마만큼 빠리빠리 응대해 주냐가 가장 우선순위입니다. 현지 파트너도 담당자 하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한국 포장대도 담당자가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포장이 잘못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외 이사가 잘못돼서 파손이나 분실될 수 있죠.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담당자가 어떻게 응대해 주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어떻게 되냐? 담당자 하나가 모든 메인 키가 됩니다. 이분이 끝까지 배송할 때까지 하기 때문에요. 코로나 때는 미국도 LA는 4주면 가고 뉴욕도 길어야 8주였지만 지금은 석 달, 넉 달 가는 곳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한 번 이사하고 관리하는 시간이 꽤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관리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게도 담당자가 그거를 페이스 다운되지 아니하고 계속 관리를 해주는데, 저희들도 그게 어떻게 이렇게 페이스가 다운되지 않고 계속 고객분의 그 니즈를 빨리빨리 응대하냐, 이게 저희도 관건입니다.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는데 어떻든 간에 원칙은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회사가 이름이 좋아서
어떤 담당자가 아주 멋있어서 어떤 회사가 그럴싸해 보여서 이게 아니라 담당자가 어떻게 응대를 해주고 이 사람이 계약 후에도 업무를 해주에 따라서 내 이삿짐은 편히 올 수도 있고 문제투성이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담당자를 보세요. 알았죠? 여러분의 기준은 회사가 아니라 담당자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리함의 장점이 뭐냐 했을 적에 개개인의 응대성? 시도 때도 없는 응대성? 이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어요. 이제 다시 또 봄이 지나가고 이제 여름이 되겠죠. 그럼 또 이제 해외 이사가 막 물들 텐데 그때 참고하셔서 해외 이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외 이사는 리암입니다. 감사합니다.